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공매도 없애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전면 재개가 지금 무슨 소리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이 공매도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런던 오빠 진행자시죠. 전직 애널리스트 김희욱 연구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오윤혜 씨가 사정이 좀 생겨서 정선영 씨 대신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 전문 제가 대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대타로 모셨는데 네. 반응 봐서 좋으면 그냥 고정 가는 걸로. 아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프로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매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매도 전에 먼저 요즘 주식 투자 새로 처음 이제 초보자분들 많이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네. 마음의 상처, 마상 입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 네. 우리 런던 오빠께서 좋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오늘 안 그래도 주제도 공매도인데 예. 공매도 이게 잘못했다가 거의 매국노 수준으로 치도곤이 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동학개미분들 마이너스 30%, 40%, 오. 마이너스 50% 너무 많으시고요. 네. 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항상 위험 자산이고 그렇죠. 어떤 버블이 있는 곳은 항상 충격과 공포가 있습니다. 예. 단언컨대 동학개미 운동은 지난 네덜란드 튤립 버블 이후 최악의 투자 포퓰리즘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아, 남은 내 돈을 잘 지키는 전략을 수비적인 전략을 잘 구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예. 이제는 더 이상 은행이 예금을 하면 돈이 녹는다. 주식 투자는 공부만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다. 장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주식을 사는 것은 그 기업 오너와 동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이비 교리와도 같은 그런 신념에서 하루빨리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사이비 교류예요? 다 지금 맞는 팔아야 말 같은데. 되나요? 정말 혹세 무민의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다. 공매도보다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왜 사이비 교류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를테면 공부를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네. 분리막이 뭐고 막 음극재, 양극재 막 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테슬라에서 우리는 중국산 그런 음이온 들어간 예. 배터리를 쓰겠다. 갑자기 그래서 그랬었죠. 예. 2차 전지 폭격 맞았죠. 예.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막 공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아, 횡령사고 나고 예.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그 기업 오너랑 동업을 하는 거라는데 LG화학 기존 주주분들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는 거 동의해준 동업자분 계십니까? 맞아요. 아니 무슨 그런 면에서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 보고 공시 보고 회사가 분리되는 걸 아는데 그게 어떻게 동업자의 시위죠? 뒤통수 때리는 동업자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경제쇼 하면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 했거든요. 내 주변에서 늘 쓰는 물건 그거 만드는 기업 주식 사라 했는데 맞아요. 카카오 토크에서 저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을 때는 예. 진짜 온 인류가 전 우주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가 항상 고점이고 개인들은 그런 정보로 설거지를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드러시 때는 금광에 투자하지 말고 청바지 곡괭이 만드는 회사, 안티프라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말이 예. 그거고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만 중간에서 다 돈을 벌었죠. 작년부터 제가 이 런던 고라니님의 방송을 많이 좀 챙겨봤었는데 네. 그 좋은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네, 주식에 주식은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했고 네. 저는 그렇다고 비관론자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저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시황 담당 애널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경제 기자로 글도 써보고 방송 기자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 직접 나가가지고 야 그래도 월가의 어떤 트레이딩에 꽂힌 FICC 아니냐 외환
그다음에 해외 선물 상품, 채권 이런 거 아니라서 예. 해외 선물 실전 투자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해 봤는데 그랬는데. 그 결과가 이제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마이너스 40%, 50%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근데 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주식이라는 게 지금 언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40% 손에 났을 때 좀 참고 있다가 나중까지 좀 갖고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이론은 어디에 나온 건가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미국도 한번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스닥 버블 붕괴 때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정말 최악의 버블 붕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아침에 버블이 팍 꺼지지 않고요. 한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한 3%, 4% 반등 주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정 끝났구나. 들어갔을 때 다시 또 재차 하락 주고 이런 식으로 2년을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좀 시간 나오면 그 얘기 조금 더 해주고 오늘 주식은 위험 아, 자산이다라는 거 당연히 위험 자산입니다. 절대로 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 위험 자산 뭐 그도 많지만은 주식 모험 자산 있죠. 어. 벤처 투자 같은 거, 예. 코인 같은 거. 그거는 그렇죠. 위험 자산도 아니고 모험 자산. 모험. NFT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주제가 공매도인데 네. 공매도가 뭔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일단 공매도 뭔지 그것부터 좀 간단하게 좀 들어가시죠. 네, 제 어떤 투자 인생과 네. 금융인으로서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해요. 네. 아, 객관 좋다. 네, 아, 그러면 아. 객관을 얘기하다 보면 공매도가 정당하다는 거냐 옹호하는 거냐 이래서 또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예. 다 감수하고 욕 먹을 때 먹더라도 네. 쫄지 마시고 예, 홍사원 선배께서 다 지켜주실 걸로 믿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를요 예. 개인들이 주로 이제 HTS를 통해서 처음 이제 접하고 주식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홈 트레이딩.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롱숏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롱은 매수, 숏은 매도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원래 미국에서 네. 월가에서 이제 그렇게 대량 거래하고 그때는 좀 아날로그로 뭐 영화 보면 나오지만 전화로 이제 주문 처리하고 받아주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뭐 이렇게 종이 띠로 된 거거든 텔렉스로 예. 찍혀 있는 그런 걸로 시세 정보 보고 뭐 이제 이럴 때 그 주식 투자부터 기원을 들어가면 그때 롱숏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롱숏부터 이제 모르는 분 많으신데 예. 롱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관들이 원래 하는 그 거래 에서 용어잖아요. 매수를 롱이라고 하고 예. 숏을 그다음에 이제 파는 거. 예. 아, 숏은 이제 뭐 매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면 그런데 네. 그러면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그 거래도 역시 기관 간 거래에서는 다 가능한 거였거든요. 예. 물론 지금도 가능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네. 그 과거에 전화 주문하고 이럴 때 삼성전자 2만 주 시장가 매수다 이러면 주문을 예. 코드가 5930이죠. 삼성전자가 뭐 5935 예. 그다음에 20K 아. 그다음에 at current price 예. lon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current price 시장가로 2만 주 롱이구나. 예. 뭐 숏이구나.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데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2만 주를 시장가에 숏을 친다. 그러면 우리는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이게 아니라 팔자 주문부터 원래 낼 수가 있었어요. 저 이해를 기관 못하겠어요. 거래에서.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기관들이 어떤 그 운용 자산이 워낙 크고 주문 수량이 많다 보니까 네. 기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고 신용 거래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 주문을 낼 때 너 그럼 잔고가 얼마 있는데 이 이상은 그럼 돈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 너 예를 들어서 예수금에 지금 2천만 원 있는데 네가 주식 주문을 5천만 원 내면은 3천만 원은 언제 줄 거야? 이런 걸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거래부터 롱숏 다 받아준 다음에 그러니까 예. 개인들은 현금으로다가 다 하지만은 기관은 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당장 오늘 마감하고 나서 오늘이든 아니면 뭐 D 플러스 3일에서 3거래일이든 나중에 이제 서로 결제하면 끝나는 걸로. 예. 그럼 예. 외상 같은 거예요? 기업의 외상? 신용거래지 신용거래죠. 그래서 아. 주문을 일단 처리해주되 예. 네. 실시간으로 그 밸런스를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예. 전산이 없을 때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당연히 매수 주문도 낼 수 있고 매도 주문도 낼 수 있다. 어차피 신용이고 나중에 이제 네. 결제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 근데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발달하고 개인들도 실시간으로 막 은행 계좌하고도 막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개개인의 신용 그 거래를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편의상 개인은 당장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고 예수금의 돈이 있어야 예. 주식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만 그 수량만큼 매도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대량 거래를 하는 그런 도매상 이런 걸 예.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신용 공여 기간을 뭐 일부 무기한으로 열어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지적도 생긴 거죠. 일단 그 공매도라는 게 그 기본부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 네.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예. 그게 맞을 것 제가 같아요. 뭐 증권 선물위원회 위원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네, 좀 네. 무식한 제가 아유 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네. 지금 보니까 10만 원이야 네. 주가가. 그런데 저게 내려갈 것 같아. 앞으로 보니까 저 기업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네. 저 기업 분명히 주가가 내려갈 거야 며칠 있다 그러면은 네. 일단 지금 내가 돈을 주고 그냥 사도 되지만 사지 않고 네. 그냥 나 저거 좀 그 주식 산고로 할게 하고서는 일단 저거 오늘 팔래 10만 원에 네. 했는데 네. 실제로 그게 돈을 주고 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가가 A라는 기업이 진짜 쭉쭉쭉쭉 막 내려가. 그래서 3일 뒤에 보니까 그게 7만 원이 됐어. 네. 7만 원이 되면 그때 내가 이제 다시 그때 내가 빌려서 산 거, 네. 공매도 한 거 네. 청산하겠다. 다시 7만 원에 내가 사서 다시 너한테 갚을게 네. 하면 3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공매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공매도 하니까 뭔가 뭐 그 공짜가 한자로 빌 공짜다 보니까 네. 뭔가 없는 걸 빌려서 판다. 이게 벌써 이상하다고 하는데. 뭔가 사기의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없는 거를 막 만들어서 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롱숏 주문 자체가 예. 그런 식으로 신용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거나 음.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거나 이게 다 똑같은 거래로 양방향으로 인정이 됐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는 기관에 대해서 좀 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관은 당연히 공매도로 늘 거래를 했던 건가요? 네. 그럼 개인은 공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공매도로 하고 아닌 사람은 안 했던 거죠? 개인한테도 이제 공매도 제도가 이제 열리긴 했는데 그 뭐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개인한테 뭐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를 개인한테도 허용해주고 나서도 특별히 뭐 개인들이 공매도까지 활용하니까 더 수익 내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고. 겁나서 못 들어가죠 그거. 공매도는. 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때는 네. 자기의 이익이지만은 주가가 A라는 주식이 아까 10만 원에 내가 공매도를 했는데 네. 8만 원이 되면은 이득이 되지만은 네. 15만 원이 만약에 된다고 내가 하면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막 올라가. 그럼 네. 15만 원이 되면 5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15만 원이 아니고 이게 막 20만 원까지 올라갔어. 갑자기 내 예상과 달리. 그럼 손해는 막 무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10만 원에 샀는데 최악의 경우 10만 원이 0원이 되면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예. 공매도는 그렇지. 10만 원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공매도도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개인들의 주장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 처음부터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이런 우리나라식 매수 매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관은 어떤 포지션에서든 롱숏 두 가지 주문을 다 낼 수가 있다. 어차피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사고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팔 수 있는 거래였다. 네. 근데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장이 끝날 때 그거를 다 결산을 하는 건가요? 뭐 오늘 결제할 수도 있고 며칠 있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아. 다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어차피 옛날에는 잔액 같은 거 체크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스템으로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거기 이제 미국은 아직도 개인이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쓰고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써줬는데 그쪽에서 당신 이거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있다는 거 보여줘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네. 미국은 그냥 신용거래를 믿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어.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롱숏을 매수 매도로 바꿔서 하려다 보니까 공매도가 됐고 결국은 이제 기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매도와 개인이 생각하는 공매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네. 그렇네요. 사실은 기관에서 네. 공매도가 아니라 선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매도.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신용을 근거로 해서 롱숏으로 이렇게 거래하던 게 네. 지금 일반 주식 투자가들 입장에서 눈에서 보니까는 매수 매도로 저거는 해야 완전히 되니까. 기관들만 유리하게 우리 돈 다 뺏어 먹는 그 제도네. 저건 빨리 없애야 되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를 지금 공매도가 지금 모든 주식에 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부만 허용되는 거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에 예. 한해서만. 그러니까 네. 큰 주식들만 지금 허용이 되는데 이걸 전면 다 허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MSCI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지수 네. 여기가 이제 선진국 지수냐 개발도상국 지수냐 예,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머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규모로만 보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고도 남을 판인데 이머징 개발도상국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려고 하니 예. 거기서 요구하는 게 공매도 전면 허용해라라는 거라면서요. 너무 공매도로 우리가 지금 과열된 것 같아서 저도.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고 네. MSCI에서 보는 선진지수 편입의 어떤 그 혹은 관찰국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라도 뭐가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MSCI 선진지수 편입될 조건이 반은 되고 예. 반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본시장의 개방성 면에서는 조금 예. 점수가 낮은 반면 예. 홍사원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뭐 그 수출 기여도나 예.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절반을 한반도에서 만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름부터가 일단 숙명적으로 반도. 반도체는 한반도에서 만들도록 그러니까 숙명으로 타고났는데 그거 좋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네.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에서 그 차지하는 국제 무역 거래의 어떤 비중이나 어떤 뭐 네. 대표성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선진지수 편입돼도 되는데 예. 자본시장 개방의 정도가 약하고 예. 그다음에 원화 거래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예. 그다음에 시간도 이제 서울 환시에서만 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정도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원래 다 그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를 우리만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한시적으로 막았던 거니까 예. 정상으로 회귀한다는 차원에서 예. 공매도도 이제 전 종목에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고요. 어.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지난번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그때는 이제 예. 지수 편입도 아니고 그때 한번 미끄러졌을 때도 MSCI 바라 측에서 공매도가 아직도 금지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말레이시아밖에 없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떤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어떤 불발의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체크를 해놓은 거죠. MSCI라는데 그게 어떤 뭐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냥 네. 모건 스탠리 그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 우리가 꼭 왜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노벨상도 그렇고 기네스북도 다 그러네. 민간에서 하는 건데 예. 어떤 이제 대표성 아니겠어요? 예. MSCI에서 봤을 때 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선진 시장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네. 예. 그런 격이 되고 이제 외국계 뭐 우리나라랑 똑같은 미국도 뭐 호주도 뭐 그리고 각 지방 정부도 다 국민연금도 있고 뭐 사학연금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그 기관에서 가장 편하게 이제 추종할 수 있는 어떤 그 벤치마크로 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연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때쯤 갑자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요즘 다시 조금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이거를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그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원하면 바로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분기, 반기, 그다음에 연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관찰 대상국 편입은 분기에 한 번씩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3분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관찰 대상국 지정돼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음. 지금 이제 가장 장밋빛 시나리오로 보는 전망은 올해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로부터 2년 내인 2024년에 빠르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연초부터 여러 가지 각종 횡령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좀 좋지 않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일단 조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돼서 편입되는 게 낫지 않나. 뭐. 결국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우리나라가 MSCI에 편입이 되면 네. 주가가 오르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네. 골드만삭스가 일단 분석하기를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하면 코스피 지수가 4,500포인트 갈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를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일단 핵심은
우리나라가 MSCI 분류 기준으로 선진국 지위를 얻게 되면은 예. 한국 증시에 4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외국인 자금이 네. 외국에서 들어온다 이거죠. 예. 44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52조 원 정도 되는데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요즘 10조 원 안팎이다 보니까 예. 이 정도면 그냥 일주일 내내 기관 개인 다 빠지고 외국인들끼리만 자기네들이 한국 증시를 일주일 내내 거래하는 만큼의 그 규모의 자금이 새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 대비 수익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 할인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많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연초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만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진 시장 대비해서는 47% 그리고 이머징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이제 그 괴리가 있는데 만약에 MSCI 선진지수 편입만 되면은 코스피 할인 폭이 선진국 대비해서 아까 이제 47%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저평가돼 있다는 예. 거. 근데 그 역사적 평균이 36%니까 거기서 아주 한 20% 정도만 격차가 해소돼도 6% 정도만 더 차이가 좁혀져서 선진지수 대비 할인율이 30%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가 4,500포인트 간다. 이런 지금하고 시나리오에 비교했을 때? 따라서 아.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MSCI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공매도를 물론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공매도만이 다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일종의 그냥 그 자동적인 이제 그 어떤 반발감, 네. 거부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공매도 제도라는 게 아까 그 역사는 제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롱숏에 의해서 공매도 제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뭐 있어 왔다는 거.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온 입장에서 예. 공매도 제도라는 게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미국에서도 운영하는 거고 다른 선진국들, 다른 나라들도 운영하고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 예. 공매도 금지 기간에 96,800원을 갔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이제 오. 이제 하도 안 좋으니까 공매도 금지시켰었죠. 예. 아, 그 기간에 96,800원 갔고 예. 그때 삼성전자 나 사고 싶어. 예. 하지만 다들 10만 전자 외칠 때 네.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예. 이게 50대 1로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하면은 450만 원인데 이건 네. 난 적당하지 않은 가격 같아. 예. 근데 사고 싶은데 떨어지질 않으니까 적정 주가가 아니라서 난 못 사. 예.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공매도가 빨리 재개되기를 기다렸겠죠. 그러다 결국 이제 6만 원 중반까지 떨어졌던 거고 공매도 예. 재개되면서. 아.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난 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는 게 유일한 어떤 내가 살 수 없는 이유면 떨어지는 어떤 냉각수 역할을 해준다는 면에서 오히려 공매도 금지하는 거를 그 사람은 가진 자의 횡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보다는 기존의 주식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왠지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니까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어떤 이게 두렵거든요. 맞아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이 공매도 때문에 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내가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공매도 금지가 우리가 없었다면 삼성전자 96,800원, 현대차 28만 7천 원에 물린 분들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그 가격이 다시 올지도 모르고요. 예.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초반인데 이것도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적정 가치를 찾아갈 테니까 굳이 답답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네. 무려 14년 동안 예. 무려 56분기 동안 단 한 번도 실적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성장만 해왔어요. 이 회사가. 예.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 실적까지 또 찍었습니다. 예. 근데 이 LG 생활건강의 경우는 공매도 재개되고도 주가가 176만 원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95만 원이거든요.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최근에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어. 여기는 공매도 영향이 아닌데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아니 공매도 영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는 아. 176만 원까지 사상 최고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상.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네, LG 그렇습니다. 생활건강의 예.
170만 원도 싸다. 이거 200만 원, 300만 원 갈 거다라고 해서 다 달라붙었을 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5만 원이 됐는데 예. 중간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이거는 그럼 공매도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네. 물론 이제 내가 원망할 대상이 찾고 싶고 이거야 뭐 인간의 다 당연한 본성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공매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 이 정도에서 만약에 이거 또 공매도 때문에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그럼 지금이라도 사서 적정 주가를 찾아서 회귀할 때를 또 기다리는 차원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할까 변을 좀 말해 본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좀 너무 비싸서 못 사는데 좀 네. 떨어지면 사겠는데 그게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좀 그 과열을 막고 네. 그 과대평가되는 걸 좀 막고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좀 쳐요. 네. 그래서 좀 내려가면 사고 뭐 그런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그 흔히들 그렇게 그 말하거든요. 공매도라는 게 우리는 그 외국 기관들이 자꾸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전면 허용하라고 하는 게 외국 자본들이 한국 시장에서 큰 돈을 먹어가려면은 공매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큰 돈을 먹어갈 수 있는데 공매도가 좀 전면 허용이 안 되니까는 한국에서 큰 돈을 지금 벌어갈 수가 없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외국의 그 분석기관이나 네. 큰 IB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 분석 보고서들 내잖아요. 네. 거기서 가끔 가다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네.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 또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리포트를 내는 경우 있거든. 그럼 정말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반도체 겨울 뭐 온다 해갖고 뚝 떨어졌지만 실제로 반도체 겨울 아니었잖아요. 겨울이 왔는데 예. 굉장히 짧고 온난화. 온화한 그러니까 엘니뇨가 예, 있었죠. 하여튼 제가 그걸 특정하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과 그야말로 분석기관이 투자은행이 결탁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나쁜 그 리포트를 정보를. 제공해서 미리 공매도를 치고 그 돈으로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외국 자본들이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계에서 예.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윈터 리스 커밍이라는 그 리포트였는데 예. 외국계에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내 증권사들은 그렇지 않다. 예. 겨울은 오지 않는다. 이제는 그 메모리 그 공급 사이클이 많이 그 좀 탄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반대로 예. 그 외국계 그 공매도 시도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는 항상 맞아 떨어졌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예. 공신력도 거기가 더 높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어떤 객관적인 툴도 거기가 더 선진화돼 있고 예. 이렇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와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30%나 빠졌는데 그 기간 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다 아니다. 과도한 우려다. 예. 이렇게 하면서 다 개인들한테만 그 주식을 떠넘겨가지고 결국은 개인들이 다 물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도 사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네. 예. 외국계 증권사들이 악의적인 리포트를 통해서 공매도를 통한 어떤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게 통하는 그 시장이니까 거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리포트고 그 악의적인 주가 하방 공격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낼 수만 있으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주식을 더 싸게 뺏어올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그런 적은 왜 한 번도 없었겠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막 서운하고 다 막 화가 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가가 막 폭락하는 날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연기금이 나서서 방어해야지 뭐하냐. 내 국민연금 건보료 이럴 때 쓰라고 낸 건데 라고 하지만 주식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 이런 날 들어갔다가 우리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물려가지고 손실 나면 다른 국민들은 어떡하냐고 네. 오히려 싫어하는 그 시각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공매도의 어쨌든 순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없지 않다. 예. 이걸 약간 제가 이해한 걸로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많이 공매도가 열리게 되면 너무 많이 버는 사람도 없을 거고
너무 많이 잃게 되는 사람도 없을 거다. 뭐 약간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어쨌든 단점을 이게 좀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적정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순기능도 없지 않다. 물론 이제 불법 공매도나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건 이제 당국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공매도 많이 제도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예. 등장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몇몇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못 번 게 다 이놈의 공매도 때문이고 이 네. 공매도 세력은 주로 외국인 놈들이니까 이거 진짜 네. 민족의 원수라고까지 이제 하시는데 예. 이해합니다. 뭐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여기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 등장한 내용을 봤더니 예. 상당히 현실적이더라고요. 아. 여기서 말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본시장법 180조인데요. 예. 이 180조 1항 2호에 보면은 그 차입 공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증거금만 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차입 공매도 여기에 대한 규정에서 현재는 예. 차입한 상장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주문하는 사람이 지금 개인도 되니까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매도하는 목적이 각기 다 다르고 또 개인 투자자하고 외국인은 결제하고자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 차익을 얻을 그렇죠. 목적으로 목적이 그거죠. 한다는 예. 점에서 예. 개인들하고 증권사 기관하고는 다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근데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오류다. 공매도가 예, 그래서 공매도 이거를 원래 그거잖아요. 예, 보다 좀 포괄적으로 했을 때 차입한 상장증권의 그냥 매도, 예. 예,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가 아니라 이거 그냥 갚지 않고 난 이거 자체로 하방으로 때려가지고 수익을 내려는 그런 포지션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예탁결제원하고 증권사가 대차거래 확정 시스템에 의해서 주식을 대여한 그쪽하고 차입한 쪽에 그 매도 가능 주식 같은 계좌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빌린 거냐 아닌 거냐 이걸 갖다가 그렇죠. 네. 확실히 하자 이거죠. 그걸 확실히 밝히려면 자본시장법 180조 1항 2호의 그 규정을 바꿔서 예. 이거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가능한 대상으로 올리자. 음지에서 양지로. 아니 그 부분이 예. 저희가 사실 그 경제쇼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는 네. 제가 좀 제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지금 무차입 그러니까 기관들이 네. 빌릴 때 예. A라는 운용사에서 B라는 뭐 증권사에다가 야 나 그 A라는 주식 그 지금 공매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없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좀 빌려줘라고 네. 차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차입을 하는데 그냥 이 어떤 뭐 정식으로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로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신저로 네. 그러니까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네. 나 좀 빌려줘 해서 네. 만주 빌려주면 그걸 이제 공매도를 이제 그 매도를 한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예탁결제원 아니면 거래소에서 이게 공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프로세스마다 어.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빌려줄 수 있게 대차거래, 대주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식이 있으면 빌려온 거든 뭐 훔쳐온 거든 상관없이 있는 주식은 팔 수 있게 돼 있고 단계별로 보면 다 합법인데 이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주식을 빌리는 게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 그렇지. 하방으로 이제 공매도를 때릴 네. 목적으로 빌려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뭐냐면 맞아요. 예. 빌려왔다는 거를 갖다가 이게 메신저로 지들끼리만 알고 있으니까 실제 갚는지 안 갚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 아니야. 안 갚는 경우도 그냥 빌려왔다고 말만 하고 안 갚고 한 1년, 2년간 이제 네. 빌리는 경우도 있다. 예, 예. 그러니 이거를 확실히 빌렸다라는 거 전산으로 기록해서 얼마 만에 갚는다는 걸 그걸 시스템을 마련해라. 해야지.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똑같은 운동장 아니냐 하는데 지금 우리 그 당국에서는 거래소나 이쪽에서는 그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아니, 기술이 그러니까 내가 발달한 그래서 세상에서 아니 그게 왜 어려울까? 그게 이해가 왜 안 가네. 어렵지? 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건 혹시 그 지금 런던 오빠께서도 왜 어려운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문과인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왜 불가능하대요. 어려운지까지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기관 거래는 대규모 물량 거래가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 그냥 거기서도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현금으로 이제 뭐 송금하고 좀 받고 이제는 뭐 인터넷 뱅크까지 좀 다 생겨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그거를 사실 하루에 송금 거래만 뭐 2억 건인가 될 텐데요. 예. 그거를 일일이 다 그 금융결제원에서 트래킹하는 게 불가능해서 예. 매일 밤 1시면 1시 예. 뭐 이렇게 딱 24시간 중에 딱 한 번씩 예를 들면 홍사훈 기자께서 우리은행에서 저한테 어디 뭐 같이 아는 사람들 축의금 좀 대신해줘 5만 원 보냈고 예. 네. 저는 그럼 뭐 시티은행에서 우리 이제 정선영 씨한테 저번에 우리가 밥값 내기로 하나 빌린 거 27,000원 보내고 여기서 또 국민은행인데 여기선 또 우리은행으로 뭐 보내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예. 너한테 얼마 줄 거 있고 이제 이거를 한 번씩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서 일일 송금 2억 건을 다 트래킹을 한다. 이게 엄청난 비용도 부담되고 인력도 많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공매도라는 게 그렇게 거래가 그렇게까지 많을까? 많죠. 많아요. 몇십만 주 뭐 어. 몇백만 주 기관마다 다 다르고 국내 증권사만 지금 50개가 넘거든요. 외국계까지 다 합쳐서. 예. 그 많은 기관과 거래하는 그 금융기관들이 오늘은 몇 주 빌렸고 오후 2시에 몇 주 갖다 다시 갚았고 막 이거를 일일이 다 그 체크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보통 데일리로 예. 다 끝나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아까 빌려간 거 얼마, 갚은 거 몇 주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 토탈 얼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현금을 결제할 거면 주고 아니면 증거금을 할 거면 거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말씀드린 개인 금융 그 거래 송금을 일일이 트래킹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씩 밸런스를 이제 맞추듯이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데 하여튼 힘들지만 할 수 있으면 있는데 다른 뭐 주요국 증권 시장에서도 다 예.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저는 국내 증권사들이 사실은 월가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코리아는 진짜 지독해. 월가에서는 야, 여기는 위험한 판이니까 개인들은 진짜 중수 이상만 와라 이러고 훈련된 사람만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코리아 그 증권사들은 트로트 가수를 CF 모델로 내세워서 막 동네 아줌마 아저씨까지 저렇게 끌어들이냐. 야, 쟤네 진짜 지독한 애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판 자체가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원래 지구 자체가 자전축이 기울어졌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운동장도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그래도 예.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게 불합리하고 그러면은 바꿔야죠. 그게 네, 시간이 바로 걸리더라도.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그걸 민간에 그냥 자본시장에 맡겨둔다면은 그건 정말 정글로 만들어버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건. 제가 지금 또 나쁜 놈으로 갑자기 공매도를 옹호하는 저 혹세 무민의 저 기관 편을 드는 승냥이 같은 놈이 또 됐는데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딱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럴까봐 공매도 얘기를 가급적 피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기울어진 그 운동장만큼이나 그 사람들의 기울어진 시각을 예. 이게 실제 현실은 이렇다. 왜냐면 기관에서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다 우리 이웃이고 그 사람들도 회사 잘리면 바로 전업 투자자로 나설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그런 의식이 없겠습니까만은 예. 현실은 이러하다. 예. 그리고 그 배경이 이러하고 지금 현재도 기관에서는 그걸 뭐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런던 오빠님께서 어쨌든 지금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예상되는 좀 악영향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공매도를 이제 전면 재개하면 네.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예. 전면 재개하면 당연히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에도 개인들이 주장하는 네.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주가 하락인데. 예.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외국계 그 공매도 세력을 진짜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좋아가지고 이겨냈다든지 뭐 그런 아름다운 사례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그렇지 못했고 이를테면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삼성전자 주가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증명이 됐고 뭐 셀트리온도 한참 40만 원 막 눈앞에 두고 있을 때 JP 모간에서 매도 의견하고 함께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후려쳤는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절반 밑에니까 충격이었죠. 하지만 현재 주가 15만 원이고 중간에 뭐 회계 감리 문제 터졌고 그다음에 뭐 창고 거래한다는 의혹 뭐 또 지금 증선위에서도 뭐 조사 중이고 결국 그래서 그 공매도 리포트와 그 공매도 시도 자체가 뭐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의 차트와 수급을 망가뜨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실망을 줬을지언정 뭐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한 건 아니었다. 뭐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공매도라는 게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뜬금없이 주가가 어떤 기업의 주식이 막 올라갈 네. 때 네.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분석을 하고 공매도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주가가 과열되지 않게끔 조정하는 거는 순기능인데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 이게 공매도를 진짜 빌려서 말 그대로 빌려서 차입해서 매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빌리는 건지 안 빌리는 건지 지들끼리 기관들끼리만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일반 그 중간 그 어떤 견제 시스템이나 감시 시스템도 파악을 못하는 건지 네. 그 전산 거래를 정말 못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건지 뭐 사실 그거는 저도 정말 한번 취재해 보고 싶어요. 이게 일부러 안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그 어떤 의도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원래 이 유통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도매는 신용거래 외상이 기본입니다. 네. 외상이 기본이다. 신용거래와 외상이. 네. 원래 도매거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특성을 소매에다가 적용하면서 왜 그 페어하지 않냐고 얘기하시면 그쪽에서는 아 여기는 수십 년 거래해 왔고 당장 뭐 물론 리만모러스처럼 뭐 파산을 할 뭐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우리하고 대량 거래, 도매 거래, 신용 거래를 오래 해 와서 그렇다는데 그거를 뭐 다 개개인한테 아 뭐 개인은 동네 슈퍼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외상하기도 힘든데 말이야. 니네끼리는 뭐 이렇게 하냐고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아 그럼 우리한테 그만한 큰 수익을 주든가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행복한 세상이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고요.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발생한 거지 어떤 공매도 탓, 뭐 외국인 탓, 세력 탓, 연준 탓 그 아무의 탓도 아니고요. 그냥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내재 가치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락을 한 거고 거기 공매도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포스코가 물적 분할한다고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100조 뭐 청약 뭐 들어갔는데 나중에 증거금도 없이 청약 들어온 것까지 합치니까 뭐 일경이 됐네.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바이오 회사는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이 기계 예. 사람 뭐 이렇게 호흡 도와주는 그런 거 만든다고 해서 재택 진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주가 다 올려놨는데 일주일 있다 회사에서 우리는 그 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갑자기.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든지. 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뭐 카카오 아까 얘기한 우리 실생활에서 가까운 주식을 사면 네. 실수가 없는 카카오 주가 보세요. 경영진 스톡옵션 먹튀했지. 네. 그다음에 뭐 현대산업개발 뭐 공사 현장 붕괴 일어났지. 이게 연초에만 다 나온 일이고요. 그 뒤로도 뭐 계속 끝나지 않은 게 LS 일렉트릭도 물적 분할한다고 발표했지. 네. 계양전기 같은 제조업 회사에서 240억 횡령 사건 났지. 그다음에 SSG닷컴 분할 검토한다고 기사 나왔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SK온도 프리 IPO 들어간다고 했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 지금 뭐 너무 장황하게 좀 얘기하셨어. 제가 보니까는 저도 사실 이제 그 이 주식시장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거 이 경제쇼 맡으면서 한 1년 동안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패널들 모시고 주소 듣다 보니까는 네. 한국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이게 어려워서 그런지 네. 굉장히 불평등하게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고칠 게 너무너무 많아. 그게 아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홍사훈 기자님이 제일 돋보였던 순간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너무 쉽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코스닥에 예, 1,500개 종목 중에 예, 본업으로 먹고 사는 예. 회사는 한 300개밖에 안 되고요. 아. 나머지 1,200개는 다 종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유상증자, 아. CB 발행, BW 발행. 그래서 그냥 코스닥 상장사는 기본 업종에다가 예. 종이 그 유통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수 창고하고 종이 제조를 넣어야 돼. 이거는 기본 업종이. 아, 그래서 제가 예. 얘기하는데 뭐 요즘 애들 뭐 코인 하는 거 가지고 막 위험하다고 뭐 사행성이라고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똑같고 예. 심지어 그 코인은 발행량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 블록체인 같은 걸로 네. 그 분산 원장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예. 그 누구도 발권력을 막 함부로 그 가동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 주식은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 더 수급적인 차원에서 위험도가 더 큰 자산 아닌가 코인보다도. 코인은 발행량이라도 컨트롤 되는데 예.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담보되겠습니까? 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지금 현재 시총이 8천억인데 유상증자를 9천억 원어치를 해요. 이런 일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무슨 동업자고, 예? 예. 무슨, 예? 너무 흥분하셨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견제하고 막아주는 게 사실 법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탄탄히 있으면은 네.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이 바로 그런 게 법과 제도와 규범이잖아요. 맞습니다. 강제적인.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허술하게 한국 자본시장법에는 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왜 여태까지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금융이 생긴 지가 벌써 반백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렇게 허술하게 일방적으로 대주주들한테 자본가들한테 유리하게 왜 짜여져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이런 걸 말해주면서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투명해질지는 잘 모르겠고 예, 과연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예, 1급수가 됐다고 했을 때 예. 그럼 나머지 그 쏘가리나 가물치는 다 어디로 가고 쉬리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과연 그것도 좋은 건가? 쏘가리하고 가물치는 1급수에서는 못 살아요. 약간 흙탕물에서.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아까 지금 우리가 그 공매도 얘기하다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얘기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더 문제긴 하지만은 네.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개인들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불리하긴 불리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예.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좀 팁을 좀 조언해 준다면은 런던 오빠께서 네. 예. 항상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하면 대안도 없는 비판 집어치라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위험자산이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 자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한테 위험한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네. 위험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네. 위험한 거 손대지 마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근데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그 경각심을 막 흐트러뜨리는 그런 시중에 잘못된 정보와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신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계감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예, 저는 이 룰은 확실히 지키셔야 된다고 믿는 게 내가 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다. 네. 절대로 내 그 주식 투자의 규모는 내 월 소득의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소득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2배 이상을 2배 이상?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 벌면 예. 제가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금액의 최대는 4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월 그달 소득보다 많아도 되기는 네, 되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그 달에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400만 원인 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전체 내가 주식 투자에 할당할 수 있는 자산이 네. 현재 내가 월 소득에. 재산이 뭐 몇십억이 있든 그 예. 상관없이 두 달치 소득 정도만큼이 가장 맥시멈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내 본업에 지장받지 않고 혹시라도 좀 투자가 잘못된다고 해도 예. 한 몇 개월 있으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유동성 장세는 사실상 저물어 가고 있죠. 예.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동학개미 운동 초창기만 해도 다 나 주식 천재인가 봐. 이 좋은 돈 복사를 왜 몰랐지? 맞아요. 1년 만에 돈 복사기가 파쇄기가 됐고 예. 넣으면 돈이 다 막 갈아지고 있고 예. 이런 환경에서 이제는 다 유동성에 이제 그 끝물이 지나고 이제 유동성에 썰물이 올 텐데 예.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주요국의 양적 완화가 이제 다시 회수되니까 예. 개인들의 투자는 양쪽 완화를 하자. 양쪽 완화. 네, 그래서 양쪽 완화. 내가 주식 비중을 어. 늘린 만큼 현금 비중도 같이 늘린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채소도 많이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좀 하락장에 난 저가 매수해서 전략적으로 좀 나서고 싶어. 그래서 주식 내가 현재 그 평가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2배 늘었다. 그러면 내가 현금 보유량도 2배로 늘려야 된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그 제대로 된 그 시장 대응을 할 수 있고 제가 맨날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라는 걸 진행해요. 내일 뉴스 내일 보면 너무 늦는다. 네. 오늘 내일 뉴스를 미리 파악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떨줍 올팔. 떨줍 올팔? 떨어질 때 줍고. 한국 주식은 네. 뭐 실적 효과, 계약 공시,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상향 그 어떤 것도 그냥 이유 없이 툭 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동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재료는 뭐가 됐든 뭐 선반영이라고 하든 뭐서 어느 날 툭 떨어질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떨어지는 날 떨주고를 해요. 네. 아, 그랬다가 반등하는 날 미련 없이 바로 올팔로 현금 확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홍사원의 경제쇼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하다간 장기가 상한다. 그런 얘기 하셨죠. 예. 지금 코스피 아.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 네.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 성과를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LG화학하고 SK텔레콤만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LG화학도 이제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제 수익률 많이 떨어졌는데 그 삼성전자도 갑자기 내일 우리 회사 분할한다고 해서 반도체, 가전, 무선사업부 3개로 쪼개잖아요. 바로 주가 박살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 떨주 아까 58이라고 하셨는데 올라갈 때 판다고 해서 네. 올팔이요. 근데 이게 떨어져도 왠지 더 떨어질 것 같고 기다리면 오르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조금 더 오를 것 같고 막 이런 욕심 때문에 이게 사실 제일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증시 거래일이 오히려 오늘 내일 떨팔 올줍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이 내가 지금 여기서 팔아도 떨어질 때 또 살 수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요. 네. 또 현금이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특혜입니다. 기관은요. 주식형 펀드 운용하는 그 자금 같은 경우 보면은 현금 비중이 3%도 안 돼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 비중이 99.2% 막이래요. 예, 주식형 펀드 같은 거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여튼 무조건 올로 다 포지션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랬다 떨어지면 또 공매도도 치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방향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거기는 현금 비중을 10%도 못 갖게 돼 있어요. 거의 펀드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개인은 현금 비중 50%, 60%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걸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40%, 50% 이런 거는 빨리 그냥 팔아가지고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게 그런데 쉽나? 마이너스 안 돼요. 반토막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본전이 생각나서 어떻게 팔겠어요? 그리고 더 올랐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해서 진짜 손을 자르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고통인데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뭐 복리의 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또 그 사이비 교리 같은 소리 중에 하나인 게 원금이 보장될 때 복리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원금이 줄어드는데 복리의 효과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가가 이제 떨어져서 마이너스 50%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장 좋은 날 하루에 5%씩 10번만 오르면은 본전이구나. 그렇지 않거든요. 50% 현재 마이너스면 예. 100% 올라야 원금이 회복됩니다. 왜냐면 원금이 반토막이 됐으니까.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30%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3%씩 10번만 오르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43%를 올라야 예. 마이너스 30%를 만회하고 본전이 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저는 유동성의 썰물은 이미 시작됐고 네. 그다음에 그 정말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나스닥도 네. 예. 지금 베어마켓 진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런던 오빠 김희욱 연구원 그리고 정선영 씨 뭐 오늘 봐서 고정으로 갈지 결정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